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발달장애 이상발달 어떻게 재활해요? 네, 이 주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인간의 이 뇌세포가 존재하고 있고 이 뇌세포에 기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이. 근데 이 기억 속에 글자 숫자 같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글자 숫자. 그리고 음악, 미술, 그림들, 영상 매체, 영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발달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12에서 18개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에서 18개월 수준이다.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동작 모방, 언어 모방, 상호작용, 감각적 발달, 그래서 정신내 신체 하나 연결 과정 등 이런 발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글자라든지 숫자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림, 음악 이런 것들이 막 아이한테 자극이 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바로 사회성인데 이 사회성 발달을 이루기 위한 전 과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글자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애착이 아니라 글자에 집착하고 숫자에 집착하고 음악에 집착하고 그림에 집착하고 그림을 그리되 그냥 반복적인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또 반복적인 노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장애 아동들, 일반 아동들이 하는 노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는 그림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악 치료나 미술 치료도 이 부분이 심리 치료로 뭐 예를 들어서 전혀 발달에 이상이 없는 아이한테 심리 치료로 전개가 된다든지 또는 이런 집착 단계를 넘어서서 36에서 48개월 정도 수준에 올라갔을 때 집착이 없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한 총체적 발달, 미술을 통한 총체적 발달로 접근한다 그러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발달에 부적합하게 지금 현재 이뤄야 할 기초 발달을 이루지 못한 아이들한테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상 발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임상 현장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튜브가 있었더라면은 아마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재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재활할 때 뭐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러니까 전 세계 교민들이 막 방학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재활을 받으러 오기도 하고 또는 진짜 뭐 한 1년 정도를 캐나다에서 와서 재활을 교육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시하는 거는 아주 평범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전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재활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글자 숫자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또 음악, 미술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영상 매체 이런 걸 차단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로 이렇게 아이를 뭐 언어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영상 매체에 집착하는 아이한테 컴퓨터로 하게 되면은 더 집착 현상이 가중화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언어 치료라든지 음악 치료, 미술 치료 하시는 분들이 제 얘기를 곡해해서 듣지 말고 사실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이상적인 발달이 나타나고 있다, 뭔가 집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컴퓨터에 집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치료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컴퓨터에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발달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키우면 사람처럼 되고 원숭이가 키우니까 원숭이처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발달에 부적합한 자극이 오니까 이상 발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우리가 뭐 비디오 증후군이라든지 영상 매체 증후군들 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영상 매체에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재활을 할 때 오죽하면 저 강원도 인제 산속에다가 이 자연재활센터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자연재활센터에서 이 펜션 같은 곳, 또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등산할 수 있는 공간들,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들, 계곡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들, 또 개구리를 만날 수 있는 공간들, 산에서 산책을 하면서 다양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들, 또 엄마랑 같이 술래잡기 놀이하고, 이 숨바꼭질이죠. 이 숨바꼭질 놀이하면서 놀이할 수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글자 숫자를 차단해 버리고 영상 매체를 차단하고, 이 음악은 엄마의 직접 목소리, 기계음이 아니라, 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아이들과 뭐 흙놀이를 한다든지 모래놀이를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접근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집착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끊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 술 끊어야 된다니까요. 안 돼요. 네, 뭐 술 좀 줄이겠다, 뭐 잘 안 돼요. 담배 어때요? 끊으려면 확실하게 끊어야 됩니다. 네, 또 마약 끊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도 마약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페인이 되는 거예요. 페인. 그걸 끊어야 된다니까요. 완벽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집착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이걸 완벽하게 차단하고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상을 할 때 어떤 아이들 보게 되면은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한테 언제 기분이 좋아?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언제 기분이 좋아? 이게 답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언제 기분이 좋아? 그러면은 아이는 그냥 그냥 피노키오, 토끼,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일단은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상담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초적 발달, 인지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의 기초적 발달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게임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인지적으로 터득해 버린 거예요.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성 발달이 진행되기 위해서 기초적인 발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계속 그냥 혼자 있으면 막 이렇게 박수치고 손 이렇게 흔들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걸 이제 부모님을 이제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아버님하고 상담을 해서 이 아이가 영상 매체 게임에 빠지지 않게끔 한 다음에 기초적인 발달을 이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가 12살이 넘었는데 현재 발달 수준을 보면은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게임적인 측면의 부분적인 측면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이 정서적인 측면은 거의 12에서 18개월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회성도 12에서 18개월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발달을 이루지 못하면은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부모님들이 더 힘드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아이에게 이 어려운 순간을 이기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근데 일주일을 못 넘겼어요. 일주일을. 왜냐하면 아이가 자해를 하는 거예요. 벽에 머리를 박고 자기를 막 때려가지고 피가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넘어서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공격성이 생겨가지고 부모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이제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 그래서 우리가 13, 14, 15, 16, 17, 18살 막 청소년이 되니까 동네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발소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발소에서 머리 깎고 있는 분들한테 그 바리깡으로 머리를 확 밀고 막 도망가고, 그리고 막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 화재 났을 때 그 누르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이 아이가 이 힘이 세니까 저도 뭐 진짜 아이한테 갑작스럽 아주 너무 빠르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저도 이렇게 맞은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아기 때 6살 이전에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거의 다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아기 때 조기 발견해서 조기 재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기 발견 시스템, 그래서 12개월, 24개월, 36개월 때 의무적으로 발달 검사하자, 그리고 의무적으로 재활하자, 아니면은 나중에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행복한 미래, 그리고 부모님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유아기 때 최대한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측면들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이루지 못한 그 기초 발달을 다시 이루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재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상 발달 어떻게 한다? 이상 발달 나타나는 거 다 차단해주고 다시 이루지 못한 발달, 그래서 12에서 18개월 때 이루지 못한 발달들을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다시 적용해줘야 된다. 이때 프로그램은 이런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용해줘서 아이들한테 적용해서 이루지 못한 발달을 반드시 이룰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이게 재활 방법이다. 이해되셨나요?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들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계속 제가 영상 이어서 만들어 드릴게요.